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혹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설령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동이라도 나의 행동이 혹시 아동의 권리를 해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동의 세상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가 아이의 인권을 부모란 이름으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권리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아동은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더 이상 성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결국 아동은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독립된 하나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동 역시 성인과 다름없는 한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판사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일궈낸 한강의 기적처럼 이제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에 노력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처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먼저 변화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동이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주역이 될 아동이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인식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중요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약속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동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아동에겐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아동 권리 협약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의 모든 권리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똑같이 다 중요하며 아동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아동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엔 권리협약 1조를 보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동 권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동에겐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여기서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서 권리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동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권과 더불어 아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권과 발달권이라는 것이 더 부여됩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받아야 하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과는 조금 다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동 권리라는 것은 아동이 인류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과 함께
아동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권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의 권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규정을 보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아동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국제사회 협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협약에 동참하기 위해 1991년 11월에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는 4가지 기본권과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담고 있는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4가지 기본권에는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으로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의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고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셈이죠. 그렇다면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동 사건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는 2018년 말에 태어나 2달 만에 손진 뒤 2년 동안 냉장고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 어머니 A씨는 4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죽은 아기가 2년간 냉장고에 유기돼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우리 사회를 더 놀라게 한 점은 아이의 존재가 자칫 영영 묻힐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주민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난달 10일 A씨가 아들과 딸을 방임하고 있다는 신고를 처음 접수한 뒤 A씨 집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두 아이를 아동 쉼터로 보냈다며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A씨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웃 주민이 알려주기 전까지 누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냉장고에 갓난아이가 잠들어 있던 사실을 어떻게 2년 넘게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만약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냉장고 속 아기는 영원히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도 나와 있듯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출생 등록이 되어 국가 시스템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란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학대, 방임되거나 사망하는 아동을 줄이고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선택이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아도 세상에 태어난 순간 존재를 확인받고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존권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모든 아동은 깨끗한 기후 환경과 자연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기후 환경 위기는 아동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연간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하여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수면은 매년 평균 3.03mm씩 상승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지중해 주변 남부 유럽은 연평균 강수량이 줄어들어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성인보다 변화에 취약한 아동들에게 더욱 문제를 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동은 가속되는 미래의 기후변화를 맞닥뜨리는 주체이기도 하기에 아동의 관점으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해 모든 아동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모든 아동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아들이 거짓말을 해서 가방에 들어가게 한 부모의 사례입니다. 2020년 2월 9세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입니다. A씨의 아동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에도 학대를 일삼다 아이의 머리가 찢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4차례 이상 아이를 구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같이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2021년 1월 삭제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아동에게 폭력은 허용될 수 없으며 아동의 보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달권입니다.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즉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기대 심리가 크다 보니 아동들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며 충분히 쉬고 학교에 다니게 되는 과정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의 발달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도 나와 있듯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아동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니세프의 2021년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청소년 7명 중 최소 1명은 코로나19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일상, 교육,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우울, 좌절감, 두려움 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 아동들의 발달권이 매우 제약된 것이죠. 비단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달권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권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유, 장애 유무, 경제 상황 등의 여건으로 인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아동에게도 결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도 나와 있듯 모든 아동이 교육을 통해 인격과 정신적, 신체적 잠재력을 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와 개인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말합니다.
참여권의 사례를 볼까요? 아동의 참여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 놀러 갈 때, 아이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부모님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곳을 가고 싶은지, 어떤 것이 먹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견이 소중하고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아동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1월 서울에서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해 청소년 정책을 전 세계에 확장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나라별로 10명씩 총 110명이 참가하며 매년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그럼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차별입니다.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성별, 나이, 종교, 인종, 국적, 재산, 능력,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 이주 노동자 자녀, 장애 아동, 난민 아동 등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의견 존중입니다. 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아동의 의견 존중과 관련해서 협약에서는 아동은 배우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말이나 그림, 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여러 방법으로 자유롭게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은 스스로의 생각, 의견,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아동이 자라며 이러한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존과 발달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아동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과 착취에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모와 국가는 아동 발달에 요구되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입니다. 이것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아동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법은 아동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정보,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인권에서 권리 주체와 의무 이행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5조에서는 아동 권리 협약 이행의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지만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아동, 교사,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 모든 사회가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 이행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 주체이고 모든 성인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무 이행자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권리 주체이기만 할까요? 모든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로지 나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은 권리 주체임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을 가진 의무 이행자이기도 합니다. 아동 권리와 아동 학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동 권리가 실현되는 양육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우리들은 아동이 미약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권리를 가졌다는 걸 알고 태어났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본인의 생각을 펼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 즉 의무 이행자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요?